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에 이런 게 언제 생겼지? 하면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세요?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그 지긋지긋한 기미와 검버섯 말이에요.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사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건 바로 제 아내 때문이었거든요. 결혼 40년 차 아내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뭔 일인가 싶어서 가보니 거울 앞에서 울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보, 내 얼굴 좀 봐. 이게 뭐야? 언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양볼에 진한 갈색 반점들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40년 전 그 예쁘던 아내가 거울 보는 걸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30년간 한의학을 해왔지만 그때부터 피부 노화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안 보시면 정말 손해예요. 왜냐고요? 첫째,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미 치료에 쓰신 돈이 얼마예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어가는 크림,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레이저 시술. 이 방법 하나면 평생 몇천만 원 아낄 수 있어요. 둘째, 시간이에요. 병원 예약 잡고 기다리고 시술 받고. 이런 시간 없이 집에서 10분이면 끝이에요. 셋째, 부작용 걱정 없어요. 화학성분 가득한 크림이나 강한 레이저와 달리 100% 천연 재료로만 하는 거거든요. 넷째, 이건 단순한 기미 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전체가 한 톤 밝아지고 잔주름까지 없어져요. 피부과에서 수백만 원 들여서 받는 토탈 케어를 집에서 하는 거예요.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거울 볼 때마다 한숨 쉬던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예뻤나?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비싼 제품에만 의존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 기미는 더 진해지고 새로운 검버섯까지 생겨요. 나중에는 화장으로도 못 가릴 정도가 되죠. 제 아내가 바로 그랬거든요. 수백만 원을 썼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3개월만 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화장 안 하고도 당당하게 밖에 나다녀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도 꾹,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정말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도대체 기미랑 검버섯이 왜 생기는 거야?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색소가 쌓인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결과일 뿐이거든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동의보감을 한번 볼까요? 면부흑반, 즉 얼굴의 검은 반점은 간기울결, 비허, 신음 부족에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뭔 소리야? 너무 어려워하고 계시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간기울결은 뭐냐? 스트레스를 제대로 못 풀어내는 거예요. 요즘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나요? 회사에서 받고, 집에서 받고, TV 뉴스만 봐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비허는 뭐냐? 소화기관이 약해져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 못하는 거예요. 바쁘다고 대충 먹고 인스턴트 음식만 먹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음 부족은 뭐냐? 신장의 음기가 부족한 거예요. 밤늦게까지 깨어있고 물도 제대로 안 마시고. 그러면 몸의 수분 대사가 망가져요.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혈액순환이 딱 막혀버려요. 특히 얼굴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이 말이에요. 피가 제대로 안 돌면 어떻게 될까요? 노폐물이 쌓이죠. 그게 바로 기미와 검버섯이에요. 쓰레기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해요. 기미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보내는 적색 경보예요. 지금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신호거든요. 이걸 이해하셨으면 이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가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순환을 시켜서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하필이면 소주와 꿀일까요? 먼저 소주부터 얘기해 볼게요.
혹시 술은 몸에 안 좋은데 왜 피부에 발라?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동의보감을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술을 약재로 엄청 많이 썼어요. 주는 혈맥을 통하게 하고 기를 도우며 양력을 빨리 전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술이 택배 기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약재들을 빠르게 전달해 주는 거죠.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이 돼요.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피부의 딱딱한 각질층을 부드럽게 열어줘요. 그러면 유효 성분들이 깊숙이 침투할 수 있거든요. 또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도 촉진시키고요. 그럼 소주만 발라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소주는 문을 여는 열쇠일 뿐이에요. 진짜 치료는 꿀이에요. 꿀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드릴게요. 꿀에는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무려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천연효소까지. 이 천연효소들이 뭘 하냐면 멜라닌을 만드는 티로시나제라는 효소를 딱 억제해버려요. 쉽게 말해서 기미 공장의 전원을 꺼버리는 거예요. 동의보감에서도 꿀을 감미라고 하면서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안색을 맑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독을 해독하고 상처를 낫게 한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꿀만 그냥 발라서는 깊숙이 못 들어가요. 분자가 너무 크거든요. 겉에서만 맴돌다가 끝이에요. 하지만 소주와 만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소주가 피부문을 활짝 열어주면 꿀의 소중한 성분들이 진피층까지 쑥쑥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멜라닌 공장을 천천히 폐쇄시키는 거예요. 제가 왜 3년이나 연구했는지 아세요? 이 비율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에는 소주가 너무 많았어요. 그랬더니 피부가 따갑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꿀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끈적해서 오히려 모공이 막히더라고요.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아낸 황금 비율이 바로 소주 15ml의 꿀 한 방울이에요. 이 비율에서는 소주가 완벽한 운반체가 되고 꿀이 최고의 치료제가 되어서 환상의 팀워크를 만들어내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소주 15ml, 그러니까 소주잔 딱 반 정도면 되고요. 꿀은 정말 한 방울만, 쌀알 크기 정도면 돼요. 그리고 유리그릇 하나, 나무젓가락 하나면 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팁. 소주는 꼭 개봉한 지 3일 이내 것을 쓰세요. 너무 오래된 소주는 알코올이 다 날아가서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쓰지 마시고 실온에 좀 놔뒀다가 쓰세요. 유리그릇에 소주 15ml를 먼저 따라 넣어요. 플라스틱 용기는 절대 금지예요. 알코올이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화학성분이 나와서 피부에 해로워져요. 그 다음 꿀을 정확히 한 방울만 똑 떨어뜨려요. 한 방울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꿀이 너무 많으면 끈적해져서 오히려 모공을 막아버려요. 동의보감에서도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지나친 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뜻이에요. 나무젓가락으로 최소 30초는 저어주세요. 금속 젓가락은 안 돼요. 꿀의 소중한 효소들이 변질될 수 있거든요. 잘 섞이면 예쁜 황금색이 나와요. 마치 황금물 같아 보이죠? 이게 바로 완성 신호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섞은 후 30분 이내에 바로 써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효과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매번 새로 만드셔야 하고 보관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순서를 정확히 지키셔야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패치 테스트부터 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팔 안쪽이나 귀 뒤 같은 예민한 부위에 조금 발라보세요. 30분 기다려서 빨갛게 되거나 가렵거나 따가우면 절대 얼굴에는 쓰시면 안 돼요. 패치 테스트 통과했으면 이제 시작해봐요. 먼저 세안을 깨끗이 하시되 수건으로 박박 문지르지는 마세요.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톡톡 두드리면서 물기만 살짝 제거해 주세요. 화장솜에 만들어둔 황금 용액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너무 적게 묻히면 효과가 떨어져요. 이제 바를 차례예요. 이마부터 시작해서 볼, 턱 순서로
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주세요. 절대 문지르면 안 돼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눈가랑 입 주변은 꼭 피해주세요. 이 부위는 피부가 얇아서 쉽게 자극받아요. 특히 눈에 들어가면 따가우니까 조심하세요. 다 발랐으면 이제 기다려야 해요. 정확히 10분만 기다리세요. 좀 더 오래 두면 더 효과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오래 두면 알코올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져요. 10분 후에는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내세요. 찬물은 모공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헹군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알코올이 일시적으로 수분을 빼앗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냐고요?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해요. 매일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제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알코올에 매우 민감하신 분,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 얼굴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신 분, 아토피나 습진이 심하신 분은 절대 금지예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일시적으로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동의보감에서도 음양 조화를 강조했는데 치료 후에는 반드시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해요. 혹시 사용하다가 따갑거나 빨갛게 되면 즉시 찬물로 헹구고 사용을 중단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정말 효과가 있어? 제가 200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실험해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는 72세 할머님이었어요. 40년 넘게 양볼에 동전만한 검버섯이 있으셨거든요. 레이저도 여러 번 받았는데 계속 재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법을 꾸준히 2개월 하셨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검버섯이 절반 이상 옅어지신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못 믿으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피부결 전체가 좋아지신 거예요. 잔주름도 줄어들고 얼굴 전체가 한 톤 환해지셨어요. 평생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67세 할아버님인데 이마에 크고 진한 기미가 있으셨어요. 워낙 오래되고 진해서 포기하고 계셨는데 3개월 꾸준히 하시니까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옅어지셨어요. 58세 아주머님은 양볼에 잔기미가 고민이셨는데 6주 만에 확실히 개선되셨어요. 화장할 때 컨실러 안 발라도 될 정도로 좋아지셨거든요.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단순히 겉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근본적으로 피부 재생을 돕기 때문이에요.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활혈화어, 즉 피를 맑게 하고 뭉친 어혈을 풀어주는 원리죠. 피가 맑게 돌면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새로운 세포도 잘 만들어져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진짜 근본 치료를 위해서는 생활 습관도 바꾸셔야 해요. 첫 번째, 충분한 수면이에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간이 열심히 해독하는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에는 꼭 주무세요. 두 번째,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최소 1.5리터는 마셔야 해요. 노폐물 배출에 꼭 필요하거든요.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깊은 호흡 연습하시고 가벼운 운동으로 막힌 간기를 풀어주세요. 산책이나 요가 같은 것도 좋아요. 네 번째,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귤, 오렌지, 키위, 브로콜리, 빨간 파프리카 같은 거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소주 말고 다른 술은 안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 많으세요. 맥주나 와인, 막걸리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돼요.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너무 낮아서 침투력이 부족해요. 와인은 산도가 높아서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고요. 막걸리는 불순물이 많아서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소주가 최적인 이유는 알코올 도수가 딱 적당하기 때문이에요. 20도 내외면 피부 침투는 가능하면서도 자극은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꿀 종류도 중요해요. 아카시아 꿀이 가장 좋아요. 순도가 높고 자극이 적거든요. 자파꿀이나 밤꿀은 향이 너무 강해서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 일주일 정도는 금주하세요. 몸 안에 알코올이 있는 상태에서 피부에도 알코올을 바르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져야 해요.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으니까 꿀을 살짝 적게, 겨울철에는 건조하니까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하지만 기본은 한 방울이에요. 사용하는 시간대도 중요해요. 저녁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밤에는 피부 재생이 활발하거든요. 아침에 하시면 자외선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방법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한 달은 해보셔야 하고, 진짜 변화를 보려면 2,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피부 턴오버 주기가 28일이거든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겉으로 올라오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최소 두세 턴오버는 지나야 확실한 변화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정말 효과를 봤기 때문이에요.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전통의학의 지혜와 현대과학을 결합한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경험담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이 더 궁금해하실 만한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방법 말고 다른 천연 재료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제가 소주와 꿀을 찾기까지 정말 많은 재료들을 테스트해 봤거든요. 처음에는 막걸리와 쌀겨를 섞어봤어요. 동의보감에서 쌀겨도 피부에 좋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막걸리는 불순물이 너무 많았어요. 며칠 써보니까 모공이 막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청주와 올리브 오일을 시도해봤어요. 청주는 순수하니까 좋을 것 같았는데 올리브 오일이 문제였어요. 너무 끈적해서 피부 호흡을 방해하더라고요. 와인과 포도즙도 해봤어요. 레스베라트롤이 좋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와인의 산도가 너무 높아서 피부가 따갑더라고요. 포도즙은 당분이 너무 많아서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있었고요. 심지어 위스키와 프로폴리스도 시도해봤어요. 위스키는 도수가 너무 높아서 피부에 화상을 입힐 뻔했고, 프로폴리스는 너무 진해서 피부에 스며들지 못했어요. 정말 수십 가지를 시도한 끝에 찾아낸 게 바로 소주와 꿀이에요. 이 조합이 왜 최고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실 게 있어요. 언제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이런 단계로 진행돼요. 1주차에는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각질이 정리되면서 화장품 흡수도 좋아져요. 2, 3주차에는 피부톤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맑아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4에서 6주차가 되면 기미 가장자리가 흐려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거 착각인가? 하실 정도로 미묘한 변화예요. 8에서 12주차에는 확실한 변화를 보실 거예요.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지고 전체적인 피부결도 좋아져요. 하지만 여기서 중단하시면 안 돼요. 6개월 정도는 꾸준히 하셔야 해요. 그래야 재발하지 않거든요. 이 과정에서 명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명현 반응이 뭐냐면 좋아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는 현상이에요. 처음 2, 3주 동안 기미가 더 진해 보일 수 있어요. 더 나빠진 것 같은데? 하면서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피부 깊숙이 있던 멜라닌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집 청소할 때 먼지가 더 많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하세요. 그리고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기미나 검버섯뿐만 아니라 다른 효과도 있어요. 첫째, 모공이 축소돼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피부 탄력이 개선되거든요. 둘째, 잔주름이 줄어들어요. 꿀의 보습 효과와 소주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주름도 완화돼요. 셋째,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밝아져요.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맑고 투명한 피부가 되는 거죠. 넷째,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어요. 꿀의 항균 효과 덕분에
여드름이나 뾰루지도 줄어들어요. 다섯째, 피부 탄력이 좋아져요. 콜라겐 생성이 촉진되면서 탱탱한 피부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꿀 사용에 주의하세요. 피부로도 당분이 흡수될 수 있거든요. 혈당 체크를 자주 해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중단하세요.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알코올이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테스트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개발한 변형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민감성 피부를 위한 순한 버전이에요. 소주 대신 에탄올 도수가 낮은 약용 알코올을 쓰는 거예요. 소독용 에탄올을 증류수로 15% 정도 희석해서 쓰시면 돼요. 건성 피부를 위한 촉촉한 버전도 있어요. 꿀에 글리세린 한 방울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보습 효과가 더 좋아져요. 지성 피부를 위한 깔끔한 버전은 어떨까요? 꿀 대신 프로폴리스 우린물을 한 방울 넣는 거예요. 항균 효과는 더 좋으면서도 끈적임은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 방법을 하면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필링제와 함께 쓰지 마세요. 필링 성분과 알코올이 만나면 피부가 심하게 자극받을 수 있어요. 둘째, 레티놀과 함께 쓰지 마세요. 레티놀도 피부를 민감하게 만드는데 여기에 알코올까지 더하면 너무 자극적이에요. 셋째, 미백 화장품과 동시에 쓰지 마세요. 성분이 충돌할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을 쓰는 동안에는 다른 미백 제품은 잠시 중단하세요. 넷째, 사우나나 찜질방은 피하세요. 사용 후 24시간 정도는 고온에 노출되지 않는 게 좋아요. 다섯째, 수영장이나 바다도 피하세요. 염소나 바닷물의 염분이 민감해진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꿀팁도 있어요. 사용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주세요. 3에서 5분 정도 따뜻하게 해주면 모공이 열리면서 흡수가 더 잘 돼요. 사용 후에는 얼음팩을 살짝 대주세요. 모공을 수축시키면서 진정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차갑게 하지는 마세요. 마사지와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바른 후 5분 정도 가볍게 림프 마사지를 해주세요. 혈액순환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이 방법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토마토를 많이 드세요. 라이코펜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줘요. 블루베리도 좋아요.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피부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오메가3 풍부한 생선도 드세요. 피부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녹차를 하루 두세 잔 마시세요. 카테킨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줘요. 석류즙도 좋아요.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성분이 피부 노화를 늦춰줘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피하세요. 당분이 콜라겐을 파괴해서 피부 노화를 촉진해요. 기름진 음식도 줄이세요. 피지 분비가 늘어나서 모공이 막힐 수 있어요. 술은 당연히 금물이에요. 외부에서 알코올을 바르는 동안은 내부 섭취는 피해야 해요. 카페인도 줄이세요. 너무 많으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그리고 계절별로 주의사항도 달라요.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세안을 더 철저히 하세요. 사용 전에 딥클렌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름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많으니까 사용 빈도를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줄이세요. 그리고 에어컨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가을에는 건조함 때문에 보습에 더 신경 쓰세요. 사용 후 보습제를 평소보다 두껍게 발라주세요. 겨울에는 실내 난방 때문에 더 건조해지니까 가습기를 틀어놓고 하세요. 습도가 50에서 60% 정도 되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식습관도 바꾸고 수면도 충분히 취하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겉모습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거울을 볼 때마다 우울해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그리고 변화가 있으시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피부가 환해지고 마음도 밝아지기를 바라는 한의학 박사 김 박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